해리 케인과 가레스 베일은 토트넘이 4강에 오를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을 제시했다. 그리고 손흥민을 잊지 마라. 짐승 같은 모습의 케인과 위치 선정만으로도 왕의 귀환임을 보여주는 베일 외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의 헤드라인입니다. 그리고 무리뉴 역시 손흥민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고 팀 승리에 공헌을 하는지에 대해 애정어린 인터뷰로 설명하였는데요.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외신 반응들과 팬들의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행복 축구를 하는 토트넘을 보게 되다니 선두 위치에 있었던 시즌 초반 이후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손흥민 선수는 악몽과도 같은 선수죠. 경기 전 토트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토트넘이 넣었던 베스트 골 5개가 선정되어 올라왔는데 그중 무려 3골이 손흥민 선수의 골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골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입단 후 리그 첫 골도 있어 더 강력하게 각인된 팀이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라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력한 상대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기만 하면 1대1 상황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 혈안이었습니다. 2중 3중으로 슈팅각과 드리블 이후의 크로스까지 손흥민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그들의 움직임은 필사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방향 전환만으로도 상대팀이 구축한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허나 이 경기의 두 주인공은 케인과 베일이었고 단 1분만을 뛰는 경기에서도 팀에 재앙을 안겨줄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던 윙크스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은돔벨레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적절한 압박과 간결한 패스를 통한 빌드업 등으로 눈부신 활약을 하였죠.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모우라의 드리블은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이른 시간 득점이 꼭 필요했던 이 경기에서 모우라의 압박과 가로채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가끔은 필사적으로 손흥민에게만큼은 패스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질 때가 많은 라멜라가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의 위대한 업적에 기점이 되는 패스를 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행복한 토트넘을 위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베일의 부활이 확실해졌다는 점에서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 창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이제 상대팀은 베일도 의식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베일의 노련한 방향 전환 패스가 경기 때마다 향하는 바로 그곳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점이고 오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2번이나 골 찬스를 열어준 선수 또한 베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을 부분은 시즌 초반 토트넘이 보여줬던 경기를 리드하다가도 수비적 교체와 전술로 동점과 패배를 당했던 패턴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끝까지 몰아붙이는 공격 축구,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무리뉴 역시 느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를 끝까지 빼지 않은 점, 손흥민 선수를 교체하면 귀신같이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데 그 부분을 방지한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흥민을 잊지 말라는 이브닝 스탠다드는 이제 베일이 손흥민이 하는 것과 같은 본능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케인을 먹여 살리고 있지만 손과 케인의 파트너십이 여전히 최고임을 상기시키는 리그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14개라는 위대한 손케 라인의 업적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만약 케인과 베일이 이 형태를 유지하고 특히나 손흥민이 골을 넣기 시작하면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탑4의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괜찮냐는 익살스러운 질문을 베일에게 했죠. 원래 케인의 패스에 골을 넣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서 베일로 바뀐 것에 대한 위트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토트넘의 공격 편대는 가공할 위력을 가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케인과 베일이 이 경기의 주인공이었을 수도 있지만 손흥민은 이날이 자신과 케인에게 대기록을 세우는 밤이라는 것을 확정짓는 도움을 기록하였다 이야기하는데요. 베일이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공격진은 강력하며 그것이 내가 여기 온 이유라고 말했는데 그런 언급에 정확히 부합되는 경기가 바로 오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베일은 자신의 트윗에도 자신을 포함한 슈퍼 트리오 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올리며 팀워크라는 굵고 짧은 표현을 공유하였습니다. 굳이 오늘의 주인공인 자신과 케인의 사진이 아니라 슈퍼 트리오임을 강조한 것이죠. 소니는 그렇게 월드 클래스 베일에게도 깊은 인상을 준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인 것인데요. 익스프레스는 손흥민과 케인 이 두 남자가 앨런 시어러와 크리스 서튼이 1994-95 시즌에 달성한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이었던 13골 기록을 이제 14골로 깨버린 점을 전하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하고 있는데요. 단일 시즌 기록을 넘어 첼시의 디디에 드로그바와 프랭크 램파드 조합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공격 포인트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공격 포인트는 34개이며 드로그바와 램파드의 기록은 36개이기에 아직 남아있는 리그 일정을 감안하고 변화된 토트넘의 공격 전술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토트넘도 구단 차원에서 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콤비를 집중 조명하는 트윗을 하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찌감치 만들어 놓고 언제 트윗을 날릴 수 있을지 타이밍만 재고 있었을 구단 담당자를 생각하니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리버풀, 아스널, 첼시, 맨유 등 다른 팀 팬들이 찾아와서 트로피 하나 없는데 기록이 무슨 소용이냐며 이 기록을 비하하는 분탕질을 치는 등 시기와 조롱도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팬들의 반응 안 볼 수 없죠.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도움이 있은 직후 열광하였습니다. 허나 우리에겐 아직 리그 11경기가 남아있어. 네, 손캐 콤비가 세운 신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팬도 강조하는군요. 놀라운 업적이야. 이 둘이랑 종신 계약해. 이건 경기 후에 스카이 스포츠가 꼭 이야기해야 할 일이야. 최고의 파트너십이야. 베스트 듀오, 최고의 올라운드 공격수와 최고의 왼쪽 윙어. 소니와 케인이 행복해 보여. 소니가 골 넣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난 진짜 소니가 골 넣는 거 보고 싶어. 라멜라의 멋진 패스에 소니의 어시스트, 그리고 케인의 또 다른 골. 제 말이요. 라멜라의 환상적인 패스 인정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소니의 멋진 발리 어시스트. 소니와 케인은 무리뉴의 전술에 몰두했고 무리뉴는 그들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어. 여기에 베일이 지금 이 방정식에 들어오면 미래가 아주 밝아. 케인과 썬더테이커는 파멸의 형제들이야. 이 둘은 영원히 최고의 조합이야. 그들은 월드 클래스 듀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최고의 듀오. 이렇게 팬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는데요. 그리고 이 둘이 만들어가는 위대한 기록, 이 기록과 관련한 소식을 알아보다가 손흥민 선수가 왜 그토록 특별한지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어카운트 디렉터 세바스천 페이지가 런던 매체 스포츠 비즈니스에 기고한 칼럼 내용이 눈에 띄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의 시선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유럽 축구계에서 아시아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필자는 한국의 슈퍼스타 손흥민은 푸스카스상으로 2020년을 마무리했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면서 이런 손흥민 선수의 성공은 아시아 선수들이 경기력 면에서나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나 유럽 축구 클럽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는 것인데요. 아시아 선수들의 시장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들이 유럽 축구에서 지속 가능한 선수가 되려면 경기장 내에서의 경기력과 매치가 되어야 하며 앞으로 몇 년 안에 프리미어리그와 다른 유럽 리그에 합류하는 아시아 선수들의 명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처럼 단순히 마케팅적인 매력이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받쳐져야 하는 부분을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이전에 박지성 선수도 언급한 필자는 이 두 선수가 각각 자신의 소속팀에 재정적으로 막대한 가치를 부여한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맨유와 함께 4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을 거두는 등 큰 성공을 거둔 박지성 선수로 인해 맨유는 한국의 많은 팬들을 끌어모았고 동시에 나이키와 같은 브랜드들은 한국에서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박지성 선수의 인기를 재빨리 이용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축구 역사상 가장 몸값이 비싼 아시아 선수가 된 손흥민 선수의 상업적 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평가하는 필자는 손흥민 선수로 인해 질레트, 아디다스를 포함한 브랜드들과 함께 토트넘의 아시아에서의 가치 또한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토트넘은 최근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주장 조소현 선수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토트넘은 대한민국 남녀 축구대표팀의 주장들을 모두 보유 중인 팀이군요. 필자는 이런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와는 다르게 중국 선수들의 프리미어리그 진출은 경기력이 받쳐주지 않아 단기적인 이슈만으로 끝나버린 부분을 대비적으로 시사하고 있는데요. 필자의
말처럼 중국을 상대로 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적인 매력 때문에 유럽 구단들이 중국 선수들을 영입해 왔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이 많았죠. 박지성 선수가 PSV 아인트호벤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명문 맨유로 간다고 했을 때도, 일전에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루머가 나왔을 때도 일부 악플러들로부터 아시아 마케팅 차원에서 영입하려고 한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허나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박지성 선수는 팀에 몇 되지 않는 앰베서더의 영광을, 손흥민 선수는 살아있는 전설로 그 기록을 이어가고 있죠. 아시아 선수 출신이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유리한 것은 맞지만 괜히 실력도 안 되는 선수들을 데려다가 유니폼 판매에만 혈안이 되었었던 아시아 선수들의 유럽 진출 초기 시절과는 달리 이제 유럽 구단들도 선수의 실력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실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선수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있죠. 최근 영국의 스포츠 매체 90미닛이 발표한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 탑 20에서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1위를 차지하였고, 손흥민이 3위, 박지성이 4위, 김주성이 7위, 홍명보가 8위에 올랐는데요. 이렇게 역대 탑 20위 선수들 중에서도 최정상에 랭크된 선수들이 바로 한국 선수들인 것이죠. 솔직히 탈아시아 범주에 들어가야 할 대한민국 선수들도 있는데요. 언젠가 아시아 탑 20위 선수들이 또 발표되면 그때는 1위부터 20위까지를 모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차지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